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구미시가 4년 전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아파트에 그린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민 반응이 좋아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 사업에 참가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80여 가구가 사는 구미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아파트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에너지를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형광등 대신 LED 등을, 가로등은 3파장 등으로 교체했고 90% 이상 가구에서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멀티탭 사용과 창문 단열재를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올해 전기요금을 지난해보다 3,300여만 원을 아꼈습니다. 여러 군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행하게 됐고, 더구나 입주자 대표 관리소만 하는 어떤 제도라면 호응도가 낮았을 텐데 같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끌어냈다는 게 너무 큰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 아파트를 비롯해 5개 아파트를 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린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탄소 배출량 대비 35% 절감을 목표로 탄소 제로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을 하고 4년 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선정된 그린 아파트만도 모두 17개에 이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미시는 그린 아파트 제도를 지속시켜 탄소 제로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보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오랜 꿈이었던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선 정치를 실현하고 싶었다면서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대구에서 2번의 도전으로 조금 얻은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앞세워 더 큰 것을 도모하는 것은 과분한 것이라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주 신월성 1, 2호기와 신고리 1, 2호기 원자로에 시험 성적표가 위조된 제어 케이블 등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관련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원전 도면 등이 유출되고 해커의 원전 공격 시도까지 발생했으며 지난 26일에는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가스 노출로 3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원전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원전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올 시즌 희비가 엇갈렸던 지역의 프로스포츠를 짚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정상 등극으로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기록한 프로야구 삼성과 2년째 2부 리그 K리그 챌린지에 머물게 된 프로축구 대구FC의 2015 시즌은 어떻게 전개될지 서건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초반부터 1위를 질주했지만 시즌 막판 우승을 결정짓기 바로 전까지도 위기를 겪을 정도로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정규 시즌 우승. 몇 차례 패배의 위기를 겪고도 특유의 탄탄한 시스템으로 역전을 이뤄가며 만들어낸 한국 시리즈 우승. 힘들었던 만큼 삼성의 프로야구 통산 첫 통합 4연패의 의미는 더욱 크게 남겨졌습니다. 1군하고 비비아크가 있습니다. 저희도 2군에는요. 그런 시스템이 잘 된 것 같아요. 부상 선수가 빠지면은 잘 메울 수 있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2015 시즌 준비에 돌입한 삼성. FA 계약에서는 윤성환과 안지만, 조동찬을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스토브 리그에선 아쉬움도 남겼지만 여전히 유력한 우승 후보인 삼성은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시즌인 2015년 또 한 번의 우승에 도전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는 같이 강등됐던 대전이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4위에도 들지 못해 올 한 해는 역시 아쉬움이 컸습니다. 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동계훈련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좀 더 올해보다 좀 더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행히 조광래 전 국가대표 감독이 대표이사로 부임하고 이영진 감독이 팀에 돌아오며 안정된 팀 분위기 속에서
2015 시즌에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그 자세라든지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열심히 해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선수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조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정상 등급과 2부 리그 잔류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2014년을 뒤로하고 2015년 새해에는 지역 연구 구단들이 어떤 성적표를 써내려갈지 팬들의 기대는 벌써 내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모바일 MBN이 첫 방송을 탄 게 바로 지난 3월 2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연말을 맞아 그동안 43차례 모바일 MBN을 통해 전해드렸던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법원 앞에서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MBN은 법원 앞 횡단보도에 출동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프리미엄 맥주의 정량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직접 확인했는데요. 이런 특종 MBN을 통한 출동이 우리 주변의 불편함이나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영업 표기가 잘못되어 있었던 시티투어 정류장 간판은 그 다음날 곧바로 개선이 됐고요. 반월당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간이 판매대도 바로 개선됐습니다. 또 지나가기만 해도 통행료를 받던 동부정류장의 주차 요금은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보도 이후 불합리한 통행료를 내는 일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가 곧 뉴스가 되는 모바일 MBN. 새해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BN에는 재미난 영상이나 최근 화제거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긴 봉으로 우유 투입구를 통해 도둑이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영상과 캄캄한 밤, 대구 시내에서 찍힌 위험천만한 무단횡단 블랙박스 영상은 평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 여권이 손상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SNS를 통해 가게에 든 도둑을 40분 만에 잡았다는 글은 SNS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기 충분했습니다. 또 MBN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나도 전문가 코너를 통해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5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맞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14년 마지막 설문조사는 어떤 해맞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MBN 회원들 상대로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북적이는 명소들을 피해서 가족끼리 집에서 조용히 해맞이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고요. 해맞이가 무엇이냐? 새해에도 꿀모닝으로 숙면에 취하겠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산이나 동해안 바닷가, 아양 기찻길과 83타워 전망대 등 대구 명소에서 해맞이를 하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도 MBN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원하신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 정묘기였습니다. 2014 포항 겨울바다 수영대회가 오늘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 수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신청한 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왕복 200여 미터 구간을 수영으로 완주했습니다. 포항시는 수영대회와 함께 과메기 무료 시식회와 축하 공연도 열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도 제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440여 곳의 금연구역도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고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도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기초단체의 금연구역 지정도 대폭 확대됩니다. 대구시와 지자체들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 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 등 40개 병의원으로 의료정보교류 공동체를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서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옮길 경우 환자가 동의하면 진료 의뢰서나 의무 기록 등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전달합니다. 대구시는 환자 진료와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중복 처방이나 검사,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외 직원 일동 1,164만 7천 원, 구미시 주식회사 대평산업개발 김덕교 대표 50만 원, 자인교회 박종범 목사 외 교우 일동 100만 원, 팔공산 관봉 약사암 회주 손동수 씨 1,000만 원, 경상북도 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외 직원 일동 100만 원, 구미 송정초등학교 90만 3,41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모두 657건에 3억 9,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2012년 2,900만 원에 비해서 14배, 지난해보다 1.7배 많은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기업을 신고한 사건에 단일 보상금으로는 최고액인 4,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를 설립합니다. 내년에 도비와 사회적 기업 자체기금 3억 원, 2016년 4억 원, 2017년 4억 원을 각각 투입하고 2018년부터는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회적 기업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김천시가 서울학사와 지역 각 대학의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김천 서울학사 30명, 향토생활관 170명으로 성적 50%, 생활정도 50%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내년 1월 30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탑프루트 전국평가에서 상주 참배 수출단지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예천의 은풍골 사과단지가 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영천의 영천 거봉포도연구회가 장려상인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비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물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지에서 출하되면서 11.8%가 붙고 도매 단계에서 11.5%, 다시 소매 단계에서 31.5%가 더해져 최종 소비자 가격의 54.8%가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2015년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나운서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17년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